22일 날 상임위에서 제가 하늘 5호기 냉각수 의원님 잠깐 혹시 이제 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수요를 먼저 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들 좀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정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예, 질의하시죠. 작년 12월 22일 날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하늘 5호기 냉각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그 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건 은폐 의혹이 있다. 그렇게 제가 지적한 점이 있거든요. 그 점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우선 사고가 난 데 대해서 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셨다니 그것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의혹? 예. 아직도 의혹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누설을 감지하고 이걸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이 남아 있는 걸 저희들이 은폐하거나 그런 의도는 여기 전혀 없었습니다. 뭐냐면 이걸 이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원자력 이용 시설 사건 초기 서면 보고서. 예. 이 서면 보고서에 보면 여기 누설 이 사건 처음 시작이 12월 20일 08시로 되어 있어요. 발생 일치가.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 유출한 시점이 12월 18일 11시예요. 그렇습니다. 그 초기에 36시간이 어디로 갔습니까? 36시간이 어디로 간 건 아니고요. 그 사건 초기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킨 걸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지. 정지시킨 건데 그 밑에 보시면은 보고 시점에서 파악된 사건 진행별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기술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냉각수 유출이 확인된 시점인 12월 18일 11시로부터 보고가 돼서 12시에 0.05 GPM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보고가 돼야죠. 그때부터 의원님, 그 사건 초기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언제 최초에 인지했냐, 또는 그 사건 그 고장 부위를 언제 확인했냐, 그 부위를 가급적으로.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봅시다. 18일 12시에 누설률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0.05 GPM을 확인했는데 예.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12시 이후에 그 다음날 09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아닙니다. 의원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보고서에는 네. 한 장짜리로 사건 초기 보고서를 간단하게 원안 위에 보고한 걸로 돼 있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누설을 확인한 게 12시고 그 이후에 계속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이 보고한 자료가 아니에요. 저 요번에 한수원에 제가 그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18일 12시에 이 누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0.05 GPM의 미확인 누설률 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죠. 12시에 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날 11시 6분에, 19일 11시 6분에 경락 건물 내 주요 설비 구조물을 누설 점검을 시작해요. 왜 점검을 12시간 후에는 시작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의원님, 그 누설이 미확인 시에는 미확인 누설량을 확인해서 그게 제한치 1분의 1 갤론 이하일 경우에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상태를 두고 보고 어떻게 이게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이 기준치 이하가 되면 그냥 내깔려도 된다. 어떻게 이게 누출되는데 내깔려 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저 18일 12시에 확인해 놓고 이것을 점검에 들어가는 게 하루가 지나서 점검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의원님, 이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지 자. 이런 게 말지를 자. 판단하고 자, 결정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이게 뭐 어떻게 아니 도대체 예. 이 냉각수라는 게 뭔지 잘 알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무슨 영화예요? 판도라를 통해서 냉각수가 뭔지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노출되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제대로 확인해서 여기 규정대로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에 따라서 순서 시간대별로 기술해야 되는데 그 앞에 하루치를 빼먹었어요. 하루치를 빼먹은 걸 명백하게 은폐한 것이고요. 의원님, 그 기록 보고서에 그게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다 원안위에도 보고 안 하고 우리 저 장관한테도 보고 안 하고 관계부처에다가 개통에 따라서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거가 은폐지 뭐예요? 아닙니다, 의원님. 네, 알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말씀-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하늘 5호기 안전 정지 관련 보고에서 보면 누설률은 0.055 GPM으로 제한치 10 GPM 이내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조금 나온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0.055 GPM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까지 미확인 누설 아닙니까? 미확인 누설일 경우에는 1 GPM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 GPM이라고 썼어요? 그거는 누설 부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10 GPM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확인되기 전까지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0.05 GPM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미확인되는 기준이 1G, 되지 않았던 36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0.05 GPM이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때를 보고하려면 기준이 1 GPM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0.055 GPM을 그걸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확인 누설량이 10 GPM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에는 미확인 누설이기 때문에 1 GPM을 쓰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양이 누출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미확인 누설을 확인 누설 기준에다가 적용한 건 문제다. 이렇게 의원님, 저희들이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운영 기술 지침이 아까도 사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미량의 그 냉각수가 누출되는 거는 누출 부위를 1년 동안 못 찾아도 기준치 이하의 누출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요번에 이렇게 해서 하루 이상 방치에 두물에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냐면 888리터가 나왔어요. 이 양은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그 누출 사고 중에서 제일 큰 사고예요. 이건 기준 자체가, 이 규정 지침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이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냉각수가 누출되고 있는데 적게 누출된다고 해서 그거는 중단시키든지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즉각 바꿔야 됩니다. 자, 원식은 정리해 주시고, 좀 한수원 사장께서는 좀 꼭 답변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35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하루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도 그런 상황들을 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은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어차피 원안위가 나오고 다 이걸 공개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은폐하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사건 초기 보고서에 그러한 자세한 인지 시점 그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기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건 초기 보고서를 쓸 때 최초 인지 시점부터 사건 경위를 좀 소상하게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파주을 출신 박정우 의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6차고 7차를 수치를 보니까
7차에서 후퇴를 했어요. 그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에 보면은 기준 2027년 기준 발전 설비는 32,014메가와트고 전원 구성이 20.2%였는데 그 뭐 비슷해요. 20%로. 그런데 문제는 발전량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난해 7월에 산자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020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이후에 저희가 계속 본의원실에서 요청하는데도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요. 또 일례로 12월 27일 날에도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 발전 6개사가 2018년까지 신재생에 3.7조 원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서발전이라든지 또 민간기업이 영광풍력이나 대산 수소 연료전지에다가 뭐 2,500억 원 각각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TF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2017년 예산 자체가 153억, 200억 이렇게 해서 미비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화면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2017년이나 2018년에서 8천억, 1조 1천억 해서 1조 9천억을 투자하는데 원래 계획은 3조 7천억이었잖아요.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마 장관님이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이거 투자할 거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초기에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할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정부가 의지를 확고히 보여야지 이거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11% 하겠다는 걸 2025년까지 10년 앞당겨가지고 11% 하기로 했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가장 애로가 되는 게 금융하고 민원하고 규제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은 앞으로 그 장기 고정 가격으로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 제도를 바꿨고요. 규제 관련돼가지고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규제도 같이 이게 풀어나가는 걸로 했고 어제 그 4개 시도 지사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원 관련돼가지고는 주민 참여형으로 그 갈 때 좀 민원이 적습니다. 6차, 그 부분에 7차 대해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6차, 7차에서 후퇴한 거. 6차, 7차 후퇴한 부분은 아마 그 전원 구성비가 신재생 피크 기여도 기준으로 돼가지고 6차 때는 한 4.5% 됐고 7차 때는 피크 기여도로 기준을 하게 되면 4.6%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12월 27일 날 3조 7천억 아닌데 그 공기업만 보니까 1조 9천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그 경쟁 입찰 제도라든가 규제라든가 민원 같은 문제가 해소가 되면 민간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2조 4천억 해가지고 3조 7천억이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거의 매주 한 번씩 현장 가가지고 그 점검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중국 가보니까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사드 보복이 시작됐잖아요. 시작되고 더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여기 국가 이익상 밝히기 어려우시면 저희 의원실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중국이 핵심 얘기에 대한 보복에 대한 문제는 전례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시작해서 8년까지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달라이라마를 만난 이후에 장관급이 만나면 8%대, 그다음에 대통령급이 만나면 16%대에 대한 무역 수출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책이 뭔지 도무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좀 해서 다음에 뭐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보고도 드리고요.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